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최초로 50%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중대한 일인데요. 그동안은 40% 밑에 돌고 있던 부정적인 평가가 이제는 50%를 넘겼고요. 긍정적인 평가는 4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 데드크로스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큰일인데요. 예. 뭐 사실은 저는 좋습니다. 뜻한 바죠. 예. 그렇게 가야 정상인데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저는 기분이 좋은 거고. 뭐 잘하는 정부면은 당연히 뭐 이거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지만 뭐 너무너무 안보, 외교, 뭐 국방, 뭐 사회, 뭐 모든 것이 엉망이다 보니까 말이죠.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 네. 않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계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샤이보스다. 그래서 샤이보스들이 대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오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알렌 서치 여론조사 기관에서 데일리안에서 이제 의뢰한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부정평가가 51.8%, 그리고 긍정, 지지한다는 게 42.9%입니다. 그래서 거의 10% 정도의 이제 편차가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제가 보기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편차가 10% 정도 벌어지는 것도 처음이고, 지금 이제 50%, 52.8% 이렇게 높은 절반을 넘는 반대율이 나오는 것도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현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이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요 요일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민생 문제가 보통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게 빠져가고 있거든요. 요걸 이제 최근에 대통령도 이제 인식을 하고 좀 속도 조절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로 많이 좀 듣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국무회의라든가 또 이런 강요급 인사들이 하는 발언들 이렇게 보면 대통령의 얘기하고 달리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 잘못된 것 같으니까 속도 좀 조절해라,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와라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 뭐가 잘못됐느냐, 그냥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한 말하자면 국민들의 불만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들은 사람이든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오너든 자영업자든 이런 반대가 굉장히 세다. 이게 가장 큰 요지부동의 그런 말하자면 반대층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안보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핵 문제에 대한 협상. 즉 말하자면 그동안의 현 정부의 지지율을 이렇게 받쳐주던 네. 가장 큰 지지는 어디서 왔냐면 대북관계에서 왔어요. 그 대북관계에서 온 이유는 뭐냐? 과거의 그 대화를 보수 정부에서 한 번도 안 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자마자 1년 만에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김정은이는 맨날 핵 미사일 계속 도발만 해왔는데 이거 안 하고 이제 핵을 폐기하겠다는 게 얼마나 잘 됐느냐 했는데, 지금 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 김정은이가 핵 폐기한다 했는데 핵 폐기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좀 친북적이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또 불만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요지부동인 사람이잖아요. 이게 금방 내 김정은이가 확 표변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이 원하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를 금방 내 나오겠느냐?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비관적이죠. 그럼 경제는 금방 내 해결할 수 있나요? 경제는 현재 경제 정책이 뿌리에서부터 바뀌지 않는 한 이렇게 어려워져가는 경제를 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빠진 지지율이 다시 회복하려면 비핵화 전략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바꿔야 돼요. 예. 지금같이 북한에 너무 이렇게 저자세, 양보, 선의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 빨리 바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지지율이 돌아서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말이죠, 이제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적개념을 없애버렸다고 해갖고 말이죠. 이것도 논란이 앞으로 일파만파되면 또 여기에 또 덧붙여져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고, 최근에 뭐 청와대 민간인 사찰 부분도 포함돼 있고, 경제 문제도 포함돼 있고 말이죠. 대북 문제 포함돼 있는데, 이제 뭐 국민의 정체성까지 흔들어 버리니까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뿐이 없다고 봅니다. 그 국방부의 그 적 개념. 을 없애버렸다는 얘기, 이거 정말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큰 틀에서 이 경제 완보인데 네. 뭐 이렇게 뭐 청와대 특감반 여러 가지 이제 비리 문제도 터지고 뭐 네. 갑질 문화도 터지고 뭐 이런 이 큰 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이제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곧 내년 초가 되면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국방백서에 북한과 북한군이 지금까지는 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적의 개념 정의를 현 정부에서 처음 나오는 국방백서에서 달리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북한과 북한군을, 그리고 김정은이와 말하자면 김정은이 휘하의 군을 갖다가 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적으로 보지 않고 누구를 적으로 보느냐?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을 설정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의 국토, 말하자면 국토를 침해하려는 세력,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려는 세력을, 이런 모든 세력을 말하자면 적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게 지금 북한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 중국, 러시아, 뭐 잠재적 이런 그 공격 세력들, 대한민국 위협 세력을 얘기하지만 주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적. 가장 위험한 세력, 북한. 그래서 주적 개념을 넣어놨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적 개념도 없애버리겠다는 건 너무 광의 개념으로 적을 설정한 아.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이제 민주당 정부잖아요. 진보 성향의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적 개념은 이제 YS 때 90대 중반에 주적이라고 딱 표시를 해놨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북한의 도발 위협, 그 당시에는 남북 대결이 국제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되는, 냉전이 해체되는 분위기인데 이 김일성이가 죽고 나가지고 김정일이가 들어서 가지고 김정일 체제를 공고히 하려다 보니까 내부 결속을 남북한의 경쟁, 군사적인 대치 이런 데서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중반에 주적으로 했어요.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도 그대로 썼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와서 그거를 슬그머니 군사적인 빼놓고 군사적인 위협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어요. 적이라는 바꿨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우리가 천안함, 연평도 포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다시 그때 이제 적의 개념을 썼습니다. 이게 앞에서 YS 때하고 DJ 때 초기까지는 주적 하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10년도부터 적 이렇게 하고 쭉 왔어요. 쭉 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아예 북한군과 북한 김정은이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의 국토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념적으로 잠재적인 적의 개념을 이건 국방부는 전투하는 부대잖아요. 예. 전쟁으로서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국토를 이렇게 침략하는 이런 나라를 갖다가 억제하는 게 국방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국방부는 적의 개념을 굉장히 협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협의 이렇게 개념으로. 그렇죠. 모든 세력을 갖다 다 적으로 온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누가 대한민국 영토를 지금 위협합니까?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생명과 재산 맨날 핵 도발 간첩 이게 누구예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이죠. 지금 중국이 지금 군사적으로 우리를 치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러시아가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본다면 굳이 본다면 북한과 동맹 관계에 있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이렇게 문서로다가 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요. 절대적으로. 예. 그러면 이거는 외교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과 동맹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대한민국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러시아, 중국.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중국도 당연히 적이 아니고 우리 외교적으로 우방 국가예요.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전략적 협력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외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적이 아닌데 도대체 누가 적입니까? 그렇잖아요. 북한 적이라고 없죠. 이게 이리 봐도 북한밖에 없고 저리 봐도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그게 이렇게 나오면 그러자는 대통령 지지를 따지고 예. 이 국가의 정체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뭐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그랬다. 역사 교과서에서 무슨 유일 합법 정부라는 말을 빼려고 그랬다. 이렇게 하고 국가의 정체성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졌잖아요. 예. 이렇게 적까지 빼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했습니까? 안 했죠.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미사일 없앴습니까? 안 안 하고 없앴죠. 있잖아요. 예. 생화학 무기 얼마나 무서운데. 전 세계 1등 2만 톤에서 20만, 50만 톤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북한. 예? 이런 그 북한에 대해서 이 적의 개념을 벗겨줄 그런 조그마한 안보 환경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적을 해가지고 그것도 국방부가 더군다나 요즘 우리가 저 남북 군사 합의한 이후로 북한이 이런 그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조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해도 시비하고 우리가 요격 미사일 들어온다 해도 시비하고.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군사합의서에 대규모 군사훈련 또 이 무력 증강 같은 건 남북 간에 합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도 마음대로 못 싸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군 지휘관들 회의도 함부로 못 하고 조만하게 우리 한국군 자체 훈련하는 것도 북한이 시비하고 이런 상황에서 적까지 없앤다 이러면은 이 국민들이 그야말로 얼마나 불안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지지율의 반등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 북한의 대남 도발, 대남 군사 전략에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적이라고 하는 현재의 대북 군사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게다가 그래야 또 국가가 살아납니다.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오는 뭐 철도 연결도 하고 또 뭐 학생들도 또 북한에 방문한다. 그런 방문단을 만든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정말 황당합니다. 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북한과 함께 살자 좋죠. 통일해서 자유민주 통일이야 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환영하는 건데 적화 통일도 좋다는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데서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한 100명 정도를 북한에 보내게 해서 북한 방문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북한에 제의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이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 때보다 지적 능력도 훨씬 커지고 예. 또 이 사회 교육 환경도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가서 뭘 중고등학생이 가서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북한 교육이 대한민국 같이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데입니까? 전부 김정은이 우상화 작업만 하고 있고 전부 세뇌 교육만 시키고 있고 특히 우리 한국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갔다. 그러면 얼마나 판에 짜여갖고 세뇌 교육해갖고 그 자체가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뭘 배워갖고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 이런 또 북한의 어떤 대남 정책에 건전한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전교조가 있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 문제, 특히 북한과 관련된 교육의 정체성 문제, 교육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전교조는 법의 노조로 돼 있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 환경과 북한의 교육 환경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그 어린 학생들을 대학생도 아니고 지금 대학생들이 100명, 200명 정식으로 북한하고 협의하고 가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대학원생이 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중고등학생을 도대체 보내가지고 뭘 배워갖고 남북관계 기여하고 오히려 북한 학생들을 여기 좀 데리고 와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주일씩 좀 돌아다니라고 해요. 자기네들 다니고 싶은 모든 학원도 다 다녀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북한 애들 데리고 와야죠. 그럼 북한 애들을 상호 교환 방문을 하든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북한을 개혁 해방시키고 북한을 핵을 포기하게 시키고 북한의 대남 도발 전략을 포기하게 시키려면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배운 교육은 김정은이 우상화 교육밖에 없다. 잘못된 교육을 배우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좋은 걸 모르고 있다. 너희들 불쌍하다. 이거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죠. 아이고 이런 것이 북한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말 불안하다. 맞습니다. 이런 것이 다 현 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지는 거고 이렇게 위기 이어지다 보니까 RN서치 같은 데서 50%가 넘는 반대가 느닷없이 처음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심각한 위기입니다. 심각합니다. 예. 정체성의 위기예요. 정체성이 북한군이 적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적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46 용사들이 바다에 그냥 수장됐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연평도 해전, 연평도 포격. 와, 이거 참 이 상황에서도 적이라는 개념을 빼버린다는 건 이 문재인 정부가 반역 정부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게 김정은이가 그리고 김정은이 휘하의 군인들이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천안 용사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어뢰로 공격해갖고 예? 그렇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이 안 차갖고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잖아요. 예?
그게 적이 아니고 누가 적입니까? 그런 대남 전략의 변화가 있습니까? 노동당 당 규약 이런데 그대로 다 통전 전략, 적화 전략이 다 살아있어요. 만약 김정은이가 적화 전략 싹 포기한다. 그 다음에는 WMD 핵 싹 포기한다. 그리고 휴전선 일대에 있는 장사정포 전부 후방으로 오고 공격용 무기를 대대적으로 줄여갖고 정말 운용적 군비 통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환경 변화에 맞게 적의 개념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또 통일도 가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남북 양측 간에 또 공존 공영하고 이런 좋은 세상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도 변한 게 북한은 없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혼자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얼마나 불안하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한 달 전쯤에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적 개념을 바꿀 줄 모른다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다른 워낙 큰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스쳐 넘어갔어요. 네. 이번에 이제 동아일보를 통해서 오늘 동아일보가 아주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이제 뭐 내일쯤 되면 다른 언론에서 보도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현 상황에서 적이라는 개념을 북한한테 쓰여지지 않을 정도로 북한이 달라졌는지 그런 환경에 정말 있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정말 우리가 국민적 토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유,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또 잘 돼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장비도 싹 바꾸신다면서요? 예, 이제 뭐 제대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예. 비록 좀 짧은 지식이지만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제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북한군이 적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적일까요? 예, 북한에 지금 학생들이 올라가서 뭐 체험단을 결성한다고 하는데 북한 학생들이 와갖고 말이죠. 대한민국 사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상호 교류하면서 말이죠. 북한이 변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대한민국만 변하고 있고 북한이 적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적이라는 건지 아 그렇군요. 이자들은 미국을 적으로 보죠. 그런데 왜 또 미국에 다 자녀들은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 한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세요. 50만 가야 되는데 꼭 해주시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